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 운영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의견을 내면서 다수 의견에 따라가는 관례 비슷한 것이 있다 그랬죠. 뭐 제가 있을 때까지는 하여튼 마지막에 의견을 내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예. 다수 의견에 대체로 마지막에 이제 다수 의견이 나오면 자동으로 그냥 거기에 가는. 그런데 예외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예외가 한두 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직접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 전원 합의체 관여하는 대법관 숫자는 13명이죠. 12명이고 12 대법원장님 명입니까? 포함해서 13명입니다. 13명. 그럼 6대6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는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능하면 다수 의견이 형성되도록 서로 이렇게 또 논의를 서로 해서 대체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 이혼 사건에서 이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그때도 동수가 나와서 그때는 부득이 아마 대법원장님이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사례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전원 합의체 판결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이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네요. 예, 그럼 되게 제가 있을 때도 대법원장님이 실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이게 나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걸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법관은 10년 단위로 연임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법관도 여러 가지 인사 고과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직이든 뭐 이런 게 관련해서 그러면 그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연임 신청하는데 연임을 못 해주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연임에 관해서는 전체 3,000명 되는 법관 중에서 10년 차 되는 법관들 그 사이에 무리만 없으면 모두 연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 자체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까? 첫째 이거 하나 하고. 법관 평가를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관 평가라는 것이 윤리적인 내용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근데 이제 해당 법원에서 해당 법원 법원장들 주관하에서 하는 법관 평가 그걸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 추가로 여러 가지 이제 연임에 대한 동의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계시니까 절차적으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평가 이외에 여러 가지 세평 그다음에 또 더 자세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런데 결정은 그렇게 하는데 예. 그 결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 예. 여러 가지 인사 자료들은 예전에 이제 그 법관 평가가 없을 때는 세평을 수집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세평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법관 독립에 아마 장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든 연임에 관계되는 자료를 많이 모아서 제대로 된 인사평가를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찰이라든지 재판 독립을 해치는 성격이 충돌할 수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평이나 이런 걸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그 법관 평가가 10년 또 20년 되면 20년치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역시 너무 법관들을 방임해 놓는 것 아니냐. 재판 독립이라는 이유로 사법 감독, 판사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이 유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법원의 감독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밖에서 그런 지적이 꽤 많습니다. 저 경험에 의해도 그런 점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냥 방기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독립도 해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재판, 중립적이고 독립된 그리고 공정하고 성실한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 법원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법관들은 도태되는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겁나서 그냥 던져놓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만 안 일으키면 10년 지나면 또 재임명해주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 소위 재판 독립이 오래 논란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한번 참고하셔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훨씬 더 법관 개개인에 대한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스스로 윤리적인 기준을 올리고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자료들은 훨씬 더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재판 독립이 그런 걸 평가하는 기관이 재판 개별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가 노력하면 안 되지만은 일단 사법 감독 시스템 체계가 법관들에 대해서 다 보고 있다.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법관들이 재판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정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관 충원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 위원님들 지적 중에 특정 로펌 출신들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딴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8년 지나야 법관 임용이 되다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5년으로 내려왔죠. 아닙니다. 3년에서 이제 5년으로 올라가고 곧 7년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 조정 개정이 안 됐습니까? 일부? 예, 지난번에 그 7년으로 하지 말고 당분간 5년으로 예. 안이 올라가서 부결된 거. 부결된 상황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다른 사람을 재판하려고 하면 적어도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이 7년은 돼야 한다, 5년은 돼야 한다.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고 취지는 참 좋은데 현실에서 운용하다 보니 이 판사 되기 전에는 그러면 로펌에 있든지 검사를 하든지 무슨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이제 판사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리 잡은 우수한 법조인들이 새롭게 5년, 7년 지나서 이제 초임 판사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취지는 경험 있는 훌륭한 판사를 모시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수한 법조인들이 그 이전 단계에서 다 자기가 성공한 진격에 남아 있고 그렇지 않은 법관들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운용 결과 실제 우수한 법관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아닌지를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연구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우수하고 공정한 법관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이 제도가 그 점에 부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법관 독립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법관이 독립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다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관이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외부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어떤 주문이나 압력이 있을 때 못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못 견뎌서 법관 독립이 안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스스로 지킬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생각합니다. 신념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관 독립의 신념도 양성 과정이든 그다음에 중간에 연수 과정에서 많이 심어줘야 될 테고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큰 재판이 독립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법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이고 그것을 맡은 재판부가 그것을 못 이겨내서 독립이 해쳐지는 거죠. 헌법에 보장돼 있고 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것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난 과거 시절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는 시절에 보면 법관들이 자기 관리가 옳게 안 돼서 약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행정 권력이나 땅 권력들이 그걸 가지고 압박해서 독립이 무너진 예. 그다음에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법관의 인사를 관장하는 팀들이 그런 어떤 권력의 요구에 부응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한 사람들을 인사 불이익을 주는 문제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 독립이란 것은 밖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법관 자신이 지킬 의지가 있어야 되고 사법부 독립을 못 지킬 만한 자기 흠결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훨씬 더 법원이 내부적으로 독립 지켜야 된다, 독립 지켜야 된다 밖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사법부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힘 있는 권력은 그것을 버텨내고 거부할 만한 자기 자체의 방어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저도 올해 그 법원에 근무해봤지만 법원 내부에서 그런 것이 논의되거나 다루어지는 일이 전혀 없어요. 판사 발령 한번 내놓고 나면 그냥 계속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인데 대법원 차원에서 그런 어떤 법관들의 신념을 키우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에 견뎌낼 수 있는
철저한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법관 교육을 하게 되면은 선배 법관들이 와서 그런 특강을 많이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원 내부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